자, 이제 우리 대단원 1단원은 끝났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거는 끝났고 이제 미분이라는 단원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미분의 첫 번째 시간인 미분계수 그리고 도함수라는 걸 할 겁니다. 함수의 극한을 공부했었던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바로 극한으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미분계수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대답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도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또 깊은 이야기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 또 잘 들어주십시오. 자, 미분계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사실 수투를 한 번이라도 선행을 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려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충 리밋 x 빼기 이지랄 하지 말고 바로 한글로 대답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다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 천천히 리마인드를 해보자. 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에 fx라고 있다고 치고요. 자, 요 정도의 a, 가 있다고 하고 요 정도의 b, 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분명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같은 게 있을 것이다.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를 다섯 글자, 이미 다섯 글자긴 한데 다섯 글자로 무슨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뭐 혹시 너네 중에 공통과학 같은 걸 공부한 사람은 뭐 평균 속도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니까 똑같지. 뭐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하면 평균 속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똑같아.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a, fa고 여긴 b, f의 b다 이렇게 될 거야. 자, 목소리 깨울 겸 규현아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좋습니다. b-a분의 f의 b-의 f의 a 이렇게 될 것이다. 그치? 근데 이제 그냥 여기에다가 뭐 장난을 좀 쳐보는 겁니다. 만약에 요만큼 x값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델타 x, 델타라는 건 디퍼런스의 d를 써서 델타라고 쓰는 거고 요만큼을 이제 델타 y 라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a랑 b라고 표기를 했다는 건 그냥 우리끼리 합의하기를 그냥 상수입니다 라고 취급을 한 느낌이라면 내가 잠깐만 여기 b를 더 이상 상수가 아닌 움직일 수 있는 변수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점은 x, fx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점은 똑같이 a, fa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 사이의 평균 변화율 하면 똑같이 뭐 x-a분의 fx 빼기 fa 뭐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있었던 x라는 점을 점점 a를 향하여 가까이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가는지 살펴보면 여기랑 여기 사이의 기울기니까 뭐 요렇게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니까 요렇게 또 가까이 가면 요래 이렇게 되면서 얘가 a를 향해 엄청 가까이 가면 두 점이 거의 무슨 점처럼 보이게 될 거야. 거의 한 점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때의 이 초록색이란 친구의 기울기가 변화해간 그 극한값이 있다고 하자. 마치 한 점에서의 기울기. 근데 엄밀히 말하면 평균 변화율에다가 무슨 값을 때려준 것? 극한값을 때려준 것. 자, 평균의 극한값 한번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리밋도 x가 a로 갈 때 x-의 a 분의 fx-의 fa.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극한값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리미트라는 식은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 당연히 극한값이라는 건 뭐랑 뭐를 아우른 말이야? 좌극한, 우극한을 아우른 말이니까 둘이 다르면 한쪽이 발산하면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둘 다 존재를 하고 같았다. 그러면 얘는 수렴을 하게 될 거야. 얘가 발산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해. 근데 수렴을 할 때는 얘가 수렴을 하게 되면 네 글자로 무슨 계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미분계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의 미분계수를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약속을 했다. 바로 F'의 A.
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였지. 맞냐? 자, 그리고 미분계수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돼. 자, 지금 이 x-a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요 가로의 길이가 이제 x-a인 겁니다. 그치? 근데 잠깐 이 x-a, 즉 델타 x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한 문자 h라는 걸로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라는 건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매우 가까이 간다는 뜻이니까 뭐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즉 이 둘의 간격이 거의 뭐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0에 가까워진다는 뜻. 실제로 식을 봐도 그렇지. x가 a로 다가가면 누구는 어디로 가겠어? h는 0으로 갈 거야. 자, 그래서 알파벳 h를 도입을 해보면 x라는 친구를 뭐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을 테니까 미분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x가 a로 간다는 표현법이라면 당연히 이렇게가 될 거고,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a 대신에 뭐라고 쓰자고? h. f의 x 대신에 뭐라고 쓰자고?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 두 개는 완벽하게 같은 의미고 당연히 얘 또한 수렴을 하면 f'a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어떤 극한 미분계수식이 나왔을 때 이런 표현일지 이런 표현일지,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의 미분계수일지를 이제 차근차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니까 느껴진 것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던 이 초록색 직선이 점점 가까이 가면서 노란색처럼 되면서 마치 한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됐다.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은 한 점에서만 만나는 직선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접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따라서 평변의 극한값, 즉 미분계수는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거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등등을 당연히 살폈었으니까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너네 미분계수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평변의 극한값 CO라고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워딩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볼게. 일단 미분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x는 a에서 미분하겠습니다 라는 건 무슨 말이야?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미분계수를 구한다라는 것 자체를 미분한다라고 말을 해.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를 공부할 텐데, 교과서에 그냥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x equal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를 하면 돼.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약간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긴 해.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 계수가 있어야 되고, 미분 계수가 있으니까 미분 가능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맞아. x equal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게 맞습니다. 자, 교과서엔 여기까지 적혀 있으니 우리는 조금 더 파헤쳐 봐야 되겠지. 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완이 미분계수가 뭐예요? 채완, 너야, 너. 방금 이거 대답 못하면 뚝배기 깬다고 지랄까지 하고 바로 넘어왔는데요. 미분계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렇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만 대답해도 알아듣겠습니다. 몇 글자니? 9글자지. 앞으로 계속 물어볼게. 미분계수가 뭐야? 9글자로 대답해봐. 이렇게 계속 말할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그렇지. 자, 평변의 극한값. 자, 그래서 내가 밑줄 친 부분만 말 바꾸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계수라는 것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x equal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미분계수가 평변의 극한값이니까 평변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랑 같은 말이다 라고 말 바꾸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번에는 규현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건 내가 이 얘기를 여기까지 좀 더 발전시킬 수가 있겠다. x 이퀄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 하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x 이퀄 a에서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너네한테 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뭐니? 하고 물어봤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건데요. 미분계수란 건 평변의 극한값이라서요. 평변의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고 평변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요. 평변의 좌극한이랑 평변의 우극한이 같은 걸 말해요. 라고 방금 말한 이 풀로 말할 수 있으면 아, 이 새끼 미분이 가능하다는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겠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쭉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엄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조금 서브로 무슨 얘기까지 할 거냐면 앞으로 평변의 좌극한 이것도 줄인 거잖아. 원래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흔히 속되게 쓰는 줄임말을 하나 약속하자.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우리끼리 부를게. 이 용어는 교과서에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워낙 다들 쓰는 말이니까 그냥 좌미계? 그럼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을 뜻한 거구나. 우미계?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해주고 이게 글자가 적으니까 수업할 땐 종종 좌미계, 우미계의 표현을 나도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평면의 좌극, 평면의 우극이라는 걸 뜻한다는 걸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이 있지. 바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미 수투를 한번 공부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대충 그래프가 부드럽고 이어져 있었으면 되니까 당연히 이미 말했어. 이어져 있다라는 말 속에 연속이 있었으니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를 그냥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왜 그런 건지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 번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 당연히 다 알 테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우서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뭐가 존재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순간 F'A라는 것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F'A라는 걸 식으로 써보면 종민아 리미트 뭐가 뭐로 갈 때 뭐요? 지금 나 증명을 하는 과정을 너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뿌르뿌. 자, 이게 지금 존재를 하는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연속이다가 뭐야? 좌우함이 같다. 그걸 조금 줄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겠지. 그거를 식으로 써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될까? 이거 하고 그냥 a가 같으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존재한데 로부터 이거다라는 결론까지를 가고 싶으니 사이를 한번 보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보이고 싶은 게 이거란 말이야. 잠깐만 식을 변형을 해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f의 a 라는 식을 한번 써볼게. 야, 어차피 fa는 상수자냐. 그럼 리미트 안에 있든 리미트 밖에 있든 상관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리미트는 x에만 걸릴 거니까 얘는 이것만 보면 될 거니까 똑같은 식이야. 얘만 이해한 거랑 똑같아. 자, 그런데 말입니 둥 리미트 얘는 x가 a로 갈 때 자, 이렇게 당연히 분모 분자에 x-의 a 라는 거를 당연히 곱할 수 있을 거야. 똑같은 식이니까 약분하면. 그치?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이 얘가 지금 어디로 간다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F'A로 간다라는 걸 준 셈이고 얘는 따로 어디로 가니? 당연히 1차 함수인데 x 빼기 a인데 x가 a로 간대. 0으로 간대. 이거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네. 나 지금 각각이 뭐 하는지를 검증했지. 수렴하는지를 검증했지. 그리고 수렴을 했네. 드디어 뭐 할 수 있어? 분배 법칙 또는 뭐 사칙연산 똑같은 말이니까 할 수가 있겠지. 얘는 뭘로 수렴한다고?
F'A라는 그런 값으로 수렴할 거고 뒤에 거는 뭐로 수렴할 거라고? 0. 그럼 당연히 뭔가에 영겁했으니까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리미트 요 녀석이 0이었다. 그럼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일련의 과정.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극한의 분배 법칙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여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엄밀하게 한번 유도해 봤습니다.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한번 증명을 외우고 난 후에는 평소에는 미분 가능하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지 뭐 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면 돼. 뭐 매번 문제 풀 때 이 과정을 떠올리는 건 아니지만 증명을 한번 해드린 거다. 자, 중요한 건 당연히 연속이라고 미분이 가능합니까? 아니지. 역은 성립하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포함관계로 생각을 하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세상에는 굉장히 적고 연속함수 안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조금 있는 거고 심지어 세상에는 연속이 아닌 함수도 많겠지. 그러니까 함수란 세상 속에 뭐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미가면 연속이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가인 건 아니다. 뭐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식 하나만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분수함수의 극한의 심화에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이런 식을 보고 떠올려야 될 정보들 그때도 얘기했었고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1단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x가 a로 간대 분모가 0으로 가네. 즉 이거는 무슨 차항에 대한 이야기고 최저차항에 대한 이야기고 바로 분자 전체를 주어로 할게. fx-의 b라는 친구가 c가 뭐 0이 아니라고 칠까? x-l을 몇 개 가져야 돼? 딱 한 개 가져야겠다. 왜냐면 여기도 한 개 있으니까 똑같이 있어야 되겠지. 얘가 0이 아니라고 쳤을 때. 그치? 그래서 얘가 인수 x-a를 한 개 가져야 되겠다. 또는 최저차항에 대한 이야기니까 fx-의 b라는 친구를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x-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내림차순 하면 최저차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로 끝날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fx-의 b는 바바바바바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마지막이 c 괄호 x-의 a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이항을 해주시면 fx는 이거 플러스 b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얘가 인수정리 틱하게 받아들였던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 또 했었지. 당연히 다 했던 거예요. 자,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FA가 얼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요 B가 내 마음의 눈으로 F의 얼마로 보이니까 FA로 보이니까 드디어 X-A분의 FX 빼기 FA가 됐네. 그러니 드디어 미분계수가 됐을 것이고 F'A가 얼마다? C 라고 읽히겠지. 당연히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니까 머릿속으로 상호 보완, 상호 전환이 바로바로 돼야 돼. 문제 풀다가 이렇게 보고 싶을 땐 이렇게 이게 이제 식 세워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A라는 건 편히 말하면 F0부터 말해볼까? 그냥 내림차순 돼 있을 때 F0가 무슨 항이야? 상수항이지. 그런 것처럼 FA는 뭘로 내림차순 정리됐을 때 무슨 항이야? 오케이. X-A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을 때의 상수항. 자, 그러면 F'A가 C다라는 건 이제 여기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일 거 아니냐? 그럼 얘는 똑같이 X-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누구의 개수야? 1차의 개수. 이렇게 나오는 거였지. 그래서 나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심지어 이것까지 얘기했었습니다. C 자리를 F'A라고 써볼게. 그리고 B가 FA라며 라고 쓰는 순간 자, X에 대한 1차식은 당연히 직선일 텐데 그지? 최완이 얘
기울기가 얼마면 어디 컴마 어디를 지나는 직선 하고 읽어봐요. 뭐라고? 졸면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기울기가 우서가 얼마고? F'A고 어디 컴마 어디를 지나? A, FA를 지나. 근데 아까 F'A라는 것이 기하학적 의미로 뭐의 기울기라고 그랬냐?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고, 약간 뭐 도드리표 같지만 접선의 기울기고 A, FA를 지난데, 아! 이게 바로 X = A에서의 무슨 선이지? 접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가 다항식을 X-A로 내림차순 한 다음 1차 이하를 읽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접선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니 미분을 못해도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도 내림차 수다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접선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몇 차 함수든 간에 상관이 없이. 오케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 자, 67페이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기본 미분계수 이야기를 한번 문제로 적용을 해봅시다. 재환아, 미분계수가 뭐야? 그렇지,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서가 미분이 가능하다가 뭐야? 오케이, 미분계수가 뭐라고? 극한값은 언제 존재해? 그렇다면 미분이 가능하다를 풀로 풀어보면? 어허, 좋아. 평균 변화율의 자극한과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같으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 좋아요. 자, 1번 바로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들이야.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를 만족합니다. fx에서 x의 값이 2분의 3에서부터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식을 써볼게. f의 2x-1에서 f의 x라는 걸 뺐더니 뭐냐 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ax랍니다. 자, 그럼 규환이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은 뭐 빼기 뭐분의 뭐 빼기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궁극적으로? 환! 문제를 씨발 읽어! 뭐 빼기 뭐분의 뭐 빼기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니가 나중에는. 씨발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도 말을 안 해? 이 뻥끗 하라고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다시 뭐 빼기 뭐분의 뭐 빼기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래. 아가리 열란 말이야. 5 빼기 뭐분의? 오케이. 자, 이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나에게 주어진 정보는 요거다.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2분의 3이나 5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숫자를 이것저것 넣어보긴 해봐야 되겠지. 자, 우선 x에다가 뭐 넣어볼래? 1을 왜 갑자기 집어넣어요? 자, A가 궁금하다, 당연히, 그지? F가 궁금하기 때문에 뭔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가지고 A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은데, fx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f3 빼기 f1 아니면 f100 빼기 f7 이렇게 나오면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삭제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 안에 있는 2x-1과 x가 같은 순간이 있더라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서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왼쪽이 빵이 되면서 3 플러스 a다. 일단 a라는 친구를 마이너스의 3으로 구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규현, 나 이거 구하고 싶어. x에다가 어떤 거 집어넣어 보고 싶어. 틀려도 돼. 근데 이걸 구하고 싶다면 너는 뭘 집어넣게 될 거 아니? 아무거나 해봐요. 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데 100을 집어넣겠냐? 안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게 구하고 싶으지 뭐 집어넣어 볼 것 같아? 3, 오케이. 한번 3 해보자. 근데 3을 한 이유가 뭐야? 그래, 5가 등장하니까. 잘했어요. 3을 한번 넣어보자. 근거가 있게 행동해야 돼. 해보면 f의 5 마이너스 f의 3은 이 될 거고, 3을 넣었으니까 오른쪽도 27 마이너스의 9 해가지고 18 뭐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 자, 근데 또 이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긴 했음. 뭐가 생겼냐면 이제 3 같은 게 이제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제 f3 같은 걸 없앨 수 있어야 되니까
채원아, x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싶을까 또? 2 좋아. 왜 2야? 여기가 뭐 돼서? 그렇지. 잘했습니다. 저기가 3되니까 일단 해보는 거야. 틀리면 어때? 또 해보면 돼. f의 3 마이너스 f의 2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를 대입해보면 12 마이너스의 6이니까 6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또 f2는 딱히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규하나 그럼 나 또 뭐 집어넣어볼까? 2분의 3. 왜? 여기가 2가 되면서 딱 2분의 3이 되니까. 잘했습니다. x에다가 2분의 3을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f의 2 마이너스 f의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여기다가 대입한 건 뭐 계산해야 되겠다. 3에다가 제곱이니까 4분의 9 들어가고, 마이너스 3에다가 x니까 2분의 3 이렇게 들어갈 거다. 4분의 27에서 2분의 9를 빼야 될 테니까 4분의 18 뺄 거라 4분의 9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세 개를 순서대로 그냥 뭐 해주면 딱 여기에 분자가 나와.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더 해주면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따라서 는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 변화율은 일단 분모는 그냥 2분의 7입니다. 그거 분해 땡땡땡 하고 더하면 일단 24에다가 이제 4분의 9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맞죠? 분수가 싫으니까 4 정도를 곱할까? 아니면 2만 곱할까? 4 곱할래야 돼요. 4 곱할게요. 4 곱하면 14분의 4 곱하니까 96 플러스의 9 14분의 105 약분이 더 되겠는디 7로 하니까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지에 대한 기본 문제야. 양의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 fx가 x 이퀄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1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1,f1과 a, fa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줬으니까 바로 삐딱삐딱고라스를 해볼게요. a-1의 제곱 더하기 fa-f의 1의 제곱 루트를 뺐으니까 제곱한겨. 이게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의 1도 제곱한 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피타고라스. 맞냐? 자, 그 다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f'의 1을 구하래. 자, 채원아 미분계수가 뭐라고요? 자, 그렇다는 건 f'1이라는 건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다가갈 텐데 얘가 어디 컴마 어디고 1,f1이고 얘가 어디를 향해 다가가야 돼? 1을 향해 다가가야 되는 상황이지. 자, 채원이 그럼 식 써보세요. 리미트부터 쭉 말해봐. f'1을 식으로 써봐. x가 1로 갈 때 자, 이때 당연히 극한이기 때문에 x가 1로 갈 때라고 이제 xx로 쓰든 뭐 p가 1로 갈 때 pp, a가 1로 갈 때 aa, t가 1로 갈 때 tt, 알파벳은 상관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아, 비슷한 구석이 있네를 생각하면서 분모 분자를 각각 무엇의 뭔가로 나누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a-의 1의 제곱으로 나눗셈을 해주자. 그러면 얘야 당연히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곱이니까 안으로 싹 들어가 주면서 a-1분의 fa 빼기 f의 1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 a-1을 두 번 나누는겨.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합차 공식이 보여. 뭐의 제곱만 살아남아? a 플러스의 1의 제곱만 살아남습니다. 이제 a를 어디로 보내면 돼? 1로 보내면 돼.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굳이 리미트 쓰기 귀찮으니까 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a가 1로 간다 땡땡. 뭐 했냐 땡땡 뭐 했냐 땡땡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1 더하기 f'의 1의 제곱은 3이다. 이렇게 이거 3이 된다. 4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f'의 1은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뭐 원래는 제곱 풀면 풀마 루트 3이긴 한데 그래서 문제에서 fx가 항상 뭐 한다라는 걸 준 거야? 증가한다라는 걸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할 때 f'의 1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f의 x 플러스의 1 마이너스 f의 1은 x의 세제곱 더하기 몇 x제곱이야? 13x의 제곱 플러스 26x다. 자, 문제랑 잠깐 상관없이 리마인드를 할게요. 자, f'의 a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규현아, 두 가지 버전 중 아무거나 먼저 하나 말해줘. 리미트, 누가 누구로 갈 때? 오케이, x가 얘로 갈 때 버전을 쓰겠대. 그럼 뭐 분해? 자, 그러면 담이 또 다른 버전 하나 말해줘. h가 0으로 갈 때. 뭐라고? 뭐라고? a 플러스 h. 처음에 이거 많이들 헷갈리고 실수합니다.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3번으로 돌아와서 당연히 뭐 구하라는 건 f'1이야. 뭔가 여기 나왔어. 자, 이 식에 적당한 장난을 쳐가지고 당연히 뭐 리미트 보내고 하면 되겠지. 물어볼게요. 얘를 좀 뭐 장난을 당연히 칠 건데, 얘를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미분 계수의 형태는 1번 형태일까요? 2번 형태일까요? 2번 형태. 왜냐면 1 플러스 x 이런 꼴이 있으니까 이쪽이랑 생김새가 비슷한 거지. 내가 그냥 알파벳 x 때문에 위쪽 이유라고 대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x를 줄 때도 많으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얘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면 될까요? x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 판단은 어디서 한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나 우리 미분계수 할 때 당연히 이 분모에 있는 x백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x랑 이 a랑 뺀 거예요. 여기 분모에 있는 h 어디서 나온 거야? a 플러스 h랑 a를 뺀 겁니다. 그치? 델타 x분의 델타 y의 말만 맞추면 되니까 x 더하기 1이 있고 1이 있으니까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1 빼기 1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x일 뿐. 그래서 이쪽도 x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를 어디로 보내면 그만이야. 조심해봐. x를 어디로 보내야 돼? 0으로 보내야 돼. 이쪽 버전 얘기를 x대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x가 0으로 가면 f'의 1 될 거고요. 오른쪽도 약분을 한 다음에 0 보내면 뭐 26 이렇게 나오겠지 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이거일 때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 분의 f의 마이너스의 2 플러스 h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2는 4다 이렇게 나왔다. 자, 일단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야 돼? EH도 마음에 안 들어야 되고, 분자도 뭔가 미분계수면 뺄셈이었던 것 같은데 왜 덧셈이지? 일단 이것도 이상해야 돼. 자, 모든 문제에서 똑같아. 일단 극한 나오면 뭐부터 해봐야 돼? 일단 넣어봐야 돼요. 왜? 넣어봄으로써 어떤 꼴인지를 관찰하는 게 문제풀이의 시작.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0분의 0인지 그냥 숫자분의 숫자였네 인지를 다 확인하셔야 되니까 항상 넣어보는 관찰이 필요해. 그랬더니 당연히 어디가 먼저 0으로 갑니까? 분모가 먼저 0으로 가네. 따라서 당연히 어디로 0으로 가야 되고, 분자도 0으로 가야 수렴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랑 뭐가 같다라는 걸 알게 됐냐면 f의 마이너스의 2 플러스 f의 2가 0이네요. 분자 h가 0으로 가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말은 당연히 f의 2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의 2 라는 뜻일 거고, 그러면 플러스 f2가 뭘로 보여야 정상인 거야? 마이너스 f의 얼마? 마이너스 2로 보여야 정상인 거지. 자, 그러면 원래 미분계수로 엄밀하게 읽으려면 마이너스 2 더하기 h고 마이너스 2니까 분모에는 뭐 빼기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h 빼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즉 뭐가 있어야 돼? h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새끼만 필요해. 아 씨발 이 새끼 그냥 약간 맥거핀이구만. 2분의 1 하고 빼내면 되겠네. 하고 나머지 애들이 f'이 어디로 갈까? 로 가겠지. 일단 4다라는 거겠지. f'의 마이너스 2는 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또 식을 보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지는 잘 봐야 돼. 마이너스의 2로 간대. 자, 그래서 일단 분모는 합차 공식이니까 이제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 찢어보고 분자를 보니까 fx 더하기 f2 이렇게 나왔는데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라고 했고 아까 공부했던 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플러스 f2가 또 뭐로 보여야 돼?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로 보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니까 분모에는 뭐 빼기 마이너스 뭐가 있어야 돼? x 빼기 2가 있어야 되겠지? 즉 x 플러스 2 짝을 짓는 건 이쪽이랑 짝을 짓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뺄셈이라고 하니까 무지성 하지 마시고 얘가 x 빼기 마이너스 2다라는 걸 보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따로 그냥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이제 각각이 뭐 하니까? 수렴하니까. 이런 곳에 다 쓰이고 있는 거야. 각각이 수렴하니까 사칙연산으로 하자. 너는 그냥 따로 마이너스 하러 가졌냐? 그 다음에 너는 f'에 얼마로 가겠네? 마이너스 2로 가겠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의 2겠지 뭐. 자, 그 다음 5 여기다 그냥 하자. 5번 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두 다항함수 fx랑 gx가 이 녀석을 만족합니다. 그때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일단 f'0랑 g'0랑 식의 구조가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 분모 ax 더하기 뭐 f 또는 뭐 g 분자 ax 더하기 8f 또는 8g 비슷해. 하나만 써볼게. f'의 제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ax 플러스 f의 제로 분의 그 다음에 ax 더하기 8fx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f'0랑 g'0가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극한 나왔어. 일단 뭐부터 해보자고? 대입해서 관찰부터 해보자. 그랬더니 뭐 이 세 개 0이고 얘 f에 뭐가 되고 0.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디를 지난데 이게? 원점. f0이 얼마야? 0. 그러면 뭐 얘는 다 0으로 가고 분자도 어때? 0으로 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분모 또는 분자가 0으로 가는 이유는 누가 있어서 그런 거야? x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볼까? x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자, 0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면 얘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x분의 fx가 되고 그 다음 뭐 여기도 똑같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배의 x분의 fx다 이렇게 되겠지. 맞냐? 자, 그런데 내가 얘를 미분계수로 읽고 싶기 때문에 사륜안을 떠야 됩니다. x분의 fx는 x-0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을 거고 어차피 f가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f0은 0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그냥 빼기 0이라고 써도 숫자는 안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f의 0이라고 봐도 당연히 괜찮겠지. 이렇게 보고 싶은 사륜안을 뜰 줄 아셔야 돼.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숨어있는 0과 f의 0들을. 자, 그러면 당연히 완이 얘는 뭘로 수렴할까요? 뭐 값은 몰라도 뭘로 수렴해? 조심해. 한 번만 더 지랄하면 분무기로 네 얼굴 물 뿌려버릴 거예요. 꽃에 물 줄 겁니다. 자, 어디로 수렴합니까? 그치. f'0, 1, 2x 이거 굉장히 중요해. f'까지 뭐 개나 소나 다 말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대답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뭐로 수렴할 거냐면 a 더하기 f' 제로 분해로 수렴할 거고 이제 분자도 a 더하기 8f'의 제로로 수렴하겠지. 뭐가 f'의 제로가 그렇대. 까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분수 싫으니까요. 뭐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F'의 제로의 제곱. 일단 보이시지? 왼쪽으로 몰자. 얘를 크로스하고 왼쪽으로 몰면 A 곱하기 F' 제로에서 8이 넘어오면서 A-8의 F'의 제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 G 쪽도 알파벳만 F 대신에 G지 다 똑같이 생겼지 않냐. 그럼 G에 대해서 똑같이 생기겠지. 뭐 대충 뭐 G의 제곱 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냐?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고등학교 1학년 상식 복습이 나오지. 자, A의 제곱은 2A 플러스의 3이다. B의 제곱은 2B 플러스의 3이다. 이런 게 보이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똑같이 생겼네. 근데 그 똑같은 생김새가 대표적으로 어떤 생김새인 거지?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에다가 알파벳 뭐랑 뭐를 대입하면 성립했다는 거네. A, B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한 글자로 문 뭐라고 불러? 근 이렇게 부르지 뭐 해라고 불러도 괜찮고. 즉 이런 똑같은 생김새의 두 식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 이렇게 생긴 생김새의 방정식이 뭐구나. A, B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내신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었던 뭐 시험엔 안 나와도 기본 공부할 때 많이 나왔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줘놓고 A 플러스 B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걸 자주 해요. 방금 우리 방정식으로 본 우리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네? 2라고 바로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 못 읽는 사람은 둘이 더해도 보고 빼도 보고 연병을 떨다가 그게 겨우 찾게 되는 거지.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G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대. 혹시 마음의 눈으로 어떤 방정식이 보이니? 그렇지. 요 녀석의 근이 뭐랑 뭐다? F'0라는 수 아니면 G'의 제로다 이거지. 오케이. 똑같은 생김새 두 개를 보고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마무리가 돼갔네. F'0랑 G'0를 곱했대. 그럼 여기서 두 근에 뭘 구하면 돼? 곱 얼만데? 근데 그게 문제에서 뭐래? 그러니까 A는 2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계수의 기본적인 이야기였고 조금씩 더 어렵게 들어가 볼 겁니다. 쉬는 시간 후에 하겠습니다. 잠 다 깨고 오세요.